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리니 여러분들. 오늘은 취득세 10분 쪽집게 두 번째 시간 취득의 시기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취득의 시기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취득세의 단 첫 번째 원리인 사실현황 과세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바로 맞추고 가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취득세의 모든 문제들을 이 원리 하나, 딱 하나만 알고 계셔도 다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네 가지의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해서 세부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게 바로 취득세거든요. 이번에는 취득세의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 케이스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취득의 시기를 구분할 때 취득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승계취득, 내가 누구한테서 넘겨받은 경우. 두 번째가 내가 직접 만든 원시취득의 경우. 세 번째가 바로 조합주택의 경우예요. 제일 먼저 승계취득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누구한테 넘겨받을 때는 돈 내고 넘겨받은 유상취득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돈 내지 않고 받은 무상취득의 경우가 있겠죠. 무상취득이라고 하면 쉽게 연상하실 수 있는 유산으로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가 30회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또 네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객관적으로 그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연부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원시취득이죠. 자기가 직접 만든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취득세의 가장 제1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사실현황 과세에 따라서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사실현황에 따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승계취득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승계취득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합주택의 경우인데, 조합주택의 경우는 크게 법에서, 정비법이나 도계법에서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조합주택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이라고 해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을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 또 28회에 기출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이거는 뼈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동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료와 지목 변경 같은 기타 부분이 30일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계취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잔금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은데, 이 잔금을 받았는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상의 잔금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 계약상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일단 만약에 객관적으로 그 계약에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취득을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경우를 공감, 판국수라고 해서 5가지의 경우로 나누고 있어요. 공매나 경매를 받은 경우, 아니면 간평법인에 의해서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 그리고 판결이 나온 경우, 또 국가와의 거래나 아니면 외국으로 수입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그것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아는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잘 모르겠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딱 공정하게 정해줍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날이 바로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 지급일로 해서 취득했다고 봅니다. 여기도 사실현황 과세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아서 승계취득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아니면 지정해제일, 축소일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계취득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무상취득의 경우죠. 아까 유상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유상취득에서 개인 간의 거래들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계약서를 먼저 보고 문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승계취득에서 무상취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받은 경우, 유산상속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유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개시일로 가면 되거든요. 상속 개시일 그리고 유증 개시일. 그런데 증여나 기부의 경우에는 상속보다도 더 불분명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마치 유상취득에서 개인들 간의 거래처럼 서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어떤 날짜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등기 등록을 안 했더라면 그 계약일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날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절대로 재산분할 판결일이나 재산분할을 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해당 자산을 취득한 등기 등록일이 있겠죠? 그 날짜로 가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회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이게 바로 맞는 문장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틀린 문장, 맞는 문장 섞어서 안 보여드리고 시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바르시라고 옳은 문장만 위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재산분할 판결일 아니고요. 무조건 취득 물건의 당초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합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일반 분양이란 얘기가 안 나오고 법 얘기만 나와요. 도계법, 정비법에 따르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사실현황 과세원칙이라는 거 기본 줄기 하나만 딱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서 빠른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중에 빠른 날이냐면 준공인가증을 받은 날이나 임시사용 승인일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날 중 빠른 날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일반 분양분인데 조합주택에서 일반 분양분이라고 하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택법에 따른 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서 틀리기 딱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재건축 조합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나왔다 이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이 다음 날에 별표 쳐주시고요.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음 날에 별표를 쳐주시고 외우라고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시험장 가면 또 딱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뜯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조합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사들이는 부분이죠. 조합이 취득한 날에 대한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조합원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음 날 우리 효력이 발생하죠. 그 효력 발생하는 날부터 조합이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취득한 취득 시기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땡땡땡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문제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주택법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럼 바로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주택을 취득했다고 본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28회 기출문제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왔네요. 여기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조합 나왔어요. 재건축 조합.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비법 제86조 2항에 따른 땡땡땡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때 어떤 날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해당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조합이 취득한 날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취득세 쪽집게 10분 강의 두 번째 시간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